이 책에 쏟아진 찬사 이런 거 칭찬하는 거 알겠다고 이 책 좋은 거 알겠다고. 꽤 많은 학생들의 목표 중에 하나가 책 읽기였어요. 책 한 권 읽기 한 달 동안.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한 달에 책을 한 권도 못 읽는 사람을 책 읽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완전 이거는 진짜 개이득이다.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일주일이면 희곡 한두 권은 읽게 되더라고요. 올리브영 드나들듯이 여러분, 다이소 드나들듯이 주기적으로 가세요. 일부러라도 내에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영테라피 해영쌤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독서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9월이 또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고 지난달에 학원에서 그런 걸 해봤어요. 1주차에 본인이 한 달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선언하고 마지막 주차에 한 달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회고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꽤 많은 학생들의 목표 중에 하나가 책 읽기였어요. 책 한 권 읽기 한 달 동안.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왜 우리가 책을 못 읽었을까를 얘기를 해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뭐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 생각은 책을 읽는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아서입니다. 왜 우리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쇼츠 볼 시간은 있는데 책 읽은 시간이 없었다는 거 정말 핑계거든요. 핑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책 읽는 습관을 갖게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10가지 꿀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너무 다들 아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누르셨을 거고, 또 설명 안 해도 책 읽으면 좋은 건 다 알겠지만, 이제 저한테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책 읽었을 때 뭐가 좋아? 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가격에 이 10,000원대의 가격에 작가님이 겪어온 경험과 지혜들을 이렇게 알게 돼도 완전 이거는 진짜 개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책 읽으면 저의 생각도 많이 정리되고 책에서 많이 자극을 받기도 하고 언어적인 부분도 풍부해지면서 더 똑똑해지는 느낌도 들고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기도 하고, 저는 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관련된 책을 사서 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동기부여도 되고 어떨 때는 눈물 흘릴 때도 많아요. 되게 위로와 감동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를 성장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좋은 것들을 많이 채우면 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렇게 책을 읽고 나서의 좋은 점들도 있지만 책을 읽는 중에 느끼는 그 고독도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끼냐면 여기 있어. 몰입의 즐거움. 이 책에 보면 나오는데 사람은 몰입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순간만큼 온전히 내가 나와 내 생각과 이 활자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진짜 귀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 달에 책을 한 권도 못 읽는 사람을 책 읽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 같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책 추천을 해주는 어떤 영상을 보고 제가 거기에서 책을 하나 적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전 듣자마자 절대 안 할걸? 왜냐면 문턱이 너무 높아.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초심자를 위한 책 추천을 찾아보고, 물론 자극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걸 다시 적고 그걸 다시 사고 그때 가서 읽고 하는데 너무 문턱이 높으면 사람이, 그러니까 품이 많이 들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학원에서 옆 건물로 가면 그 푸르지오 지하에 교보문고가 있어. 그래서 집 가는 길에 한번 산책 갈 겸 교보문고를 들려봐. 그 다음에 그 매대에 쫙 이제 펼쳐져 있는 책들을 쭉 그냥 아이쇼핑 하듯이 구경한 다음에 너한테 가장 뭔가 눈에 띄거나 제목이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이런 책을 하나 골라서 그걸 한번 펼쳐봐. 그거 쓱쓱 그냥 쓱쓱 읽어봐. 처음부터 막 제대로 읽을 필요도 없어. 쓱쓱쓱쓱 읽다가 왠지 이거 조금
데려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것도 알려줬어요. 그 교보문고 바로 드림으로 10% 할인돼서 인터넷 가격에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구매를 해서 그걸 언제 읽냐? 집에 가서 읽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동하는 지하철 안에서 읽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 안에서. 그 이동하는 시간에 그 중에 몇 페이지라도 조금씩 읽으면서 가는 습관을 가져라. 그리고 그 책을 절대 가방에서 꺼내지 마라. 가방에서 꺼내면 또 집안 어딘가에 굴러다니면서 여러분 안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꼭 넣고 다녀라. 그리고 당분간은 이동할 때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을 딱 탈 때마다 그 책을 꺼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내가 이 손에 익히면서 친해질 시간, 눈에 익힐 시간, 이걸 습관으로, 행동으로 조금 반복할 그런 트리거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문턱이 너무 높지 않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대로 말씀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서점에 가는 거예요. 일단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손에 좀 만져줘야 되거든요. 저도 언제 책을 가장 많이 보고 많이 사냐면 서점에 가서 이 책 뽐뿌를 받을 때 진짜 못 참고 막 한 5-6권씩 사올 때, 이거를 이 뒷이야기를 어떻게 안 봐 싶을 때. 그래서 가능하면 공간도 서점이고 책도 많은 공간에 가서 일단 책이랑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동 시간에 먼저 읽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약속. 지하철에서는 핸드폰 안 하고 이 책을 읽는 거야. 혹은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금정역에서 중앙역까지 이 20분은 무조건 책 읽는 시간이야 라고 역을 설정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대학생 때 금정역에서 중앙역까지 매일 통학을 했을 때 희곡 읽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1년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일주일이면 희곡 한두 권은 읽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이 책을 완독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저도 책을 여기저기에 정말 많이 두거든요. 물론 내가 지금 꽂혀있는 책이 있으면 그거를 여기저기 갖고 다니면서 읽겠지만, 저는 관심 분야가 많고 읽고 싶은 책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꺼내 읽을 수도 있고, 거기 컴퓨터 옆에다 두고 읽을 때도 있고, 가방 안에 갖고 다니는 책, 사무실에 있는 책, 침대 머리맡에 있는 책이 다 달라요. 그래서 꼭 한 권을 완독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책에서 행동이나 생각을 바꿀 한 문장을 캐내겠다라는 마음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앞에서부터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막 추천사도 있지, 뭐 머리말도 있지, 서문도 있지, 본론이 너무 늦게 나와. 우리의 집중력으로는 본론까지 도달하기가 너무 힘들어. 스킵하세요. 슉슉슉슉 넘겨. 예를 들어서 이 책이야. 여기부터 읽기 시작하면은 봐봐, 벌써부터 이 책에 쏟아진 찬사 이런 거, 칭찬하는 거 알겠다고, 이 책 좋은 거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롤로그도, 물론 프롤로그도 좋은 내용이 있지만 웬만하면은 생략하고요. 저는 바로 목차로 넘어갑니다. 네, 목차에서 그냥 뭐 쭉 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좀 쌈박하게 읽고 싶을 때는 가장 내가 읽고 싶은 부분을 찾아요. 긍정적인 느낌을 만들고 싶다면? 하면서 이 부분 보고, 딱 이런 거구나. 이렇게 캐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을 책 읽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다섯 번째, 저는 책에 밑줄도 치고 책 끝도 접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그때 드는 생각을 막 적극적으로 써보기도 하고, 막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서 여기서 확장된 생각을 막 써보고,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책이 너무 고결한 것이고 얘를 건드리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많이 밑줄 치면 나중에 중고로 되팔거나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는 책을 팔 생각으로 사진 않거든요. 그냥 이 책에서 내가 뽑아먹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뽑아먹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읽었을 때 훨씬 그 효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 6번째. 주기적으로 그냥 서점은 약간 올리브영 드나들듯이 여러분 다이소 드나들듯이 주기적으로 가세요. 왜냐면 이게 또 내가 그때는 설레서 책을 샀는데 읽다 보면은 또 이게 질릴 때가 있어. 그러면 갑자기 독서의 흥미가 쭉 떨어지면서 책이랑 다시 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다시 서점에 주기적으로 가면 또 괜찮은 책들이 막 보여요. 그러다가 그걸 또 사서 집에 가다 보면은 다시 독서의 흥미를 일으키면 그 전에 읽었던 책도 다시 들춰보고 그런 식으로 저는 거꾸로 읽은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점은 올리브영, 다이소처럼 같이 가자. 주기적으로 많이 가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이거를 너무 부담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담 없이 들춰보는 마음. 한 페이지만 읽겠다는 마음으로 한 페이지를 읽다가 옆장도 읽고 뒷장도 읽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자주 들춰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이게 또 중요한데요. 미타임. 미타임을 갖기. 저는 제가 언제 되게 책 읽을 때 행복하냐면 저 혼자만의 그 시간과 분위기를 쫙 세팅해두고 책을 읽을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향초를 켜요. 그리고 이 조명을 조금 어둡게 그 대신 이 스탠드를 탁 켜요. 그리고 차를 한 잔 우려 마시기도 하고요. 재즈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클래식을 들을 때도 있고 편안한 자세로 혹은 이런 독서대를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착 세팅을 해놓고 혼자서 이제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아요. 일부러라도 내에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이 책들도 약간 안 보이는 그 알고리즘 같아서요.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이 작가님이 너무 좋다 그럼 그 작가님의 다른 책도 막 찾아보게 되다가 그 다음에 그 작가님의 친구들 있잖아요. 추천사를 써주셨거나 아니면은 뭐 콜라보를 해서 인터뷰집이거나 이러면 또 이렇게 넘어가요. 그 작가님의 친구로.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게 나랑 똑같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나랑 취향이 겹치지? 요런 이제 자기만의 취향, 자기만의 알고리즘 만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책이랑 조금 친해지고 싶으면 책스타그램, 책 관련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 유튜버나 이렇게 팔로우 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책도 추천받고 알고리즘의 저절로 뜨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여러분 의지가 없으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독서 모임을 2주에 한 번 했거든요. 격주 일요일 오전에 했는데요. 언제 책을 읽는지 아세요? 독서 모임 하루 전날 토요일 밤에 그때 벼락치기로 읽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조장인데 책 안 읽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완독은 못해도 어떤 내용인지 중간은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꾸역꾸역 막 고통받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고 일요일 오전에 독서 모임 가잖아요. 너무 프레시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재미있는 대화를 와 이렇게 깊게 또 파악할 수 있다니 하고 모임 끝나도 막 12시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와, 나 진짜 일요일에 이렇게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렇게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약속 잡아야 되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을 전해드리자면 여러분 책 읽는 거를 조금씩 생생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스타 스토리 같은데 좋았던 문구 구절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자기가 책 읽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에는 내 모습에 나의 멋짐에 좀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문장을 나누면 또 그 사람한테도 좋기도 하고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냐면 책 읽으면 너무너무 인생이 달라지실 거예요. 다음에 이제 저한테도 좋은 책 많이 추천해 주시고 저도 최근에는 책 추천하는 영상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는데 댓글로 궁금한 질문들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